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일요일에는 기획 시리즈 도시 이야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도시의 교육 살펴보겠습니다.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교수와 함께합니다. 9월 28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느긋하게,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일요일에도 시선 집중해 주세요. 시선 집중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 네, 도시 이야기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눌 주제는 도시의 교육입니다. 예, 교육. 주택만큼이나 머리가 아픈. 예, 그렇죠. 예. 근데 교육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시작을 무엇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교육이라고 할지 학교라고 할지에 따라서 약간 좀 관점이 달라집니다. 교육 공간, 예, 학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학교고요. 학교. 예, 교육이라기보다는 학교도 뭐 예. 변천사가 있습니까? 많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별로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 도시의 모든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걸음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인즉슨 정말 어디든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차를 보시는 분들은 30km 존, 그래서 이제 시속 30으로만 달려야 되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예, 네. 제한 속도. 그래서 그걸 만나면 이 근처에 학교가 있겠구나라고 다 상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학교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는 좀 멀리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학교를 걸어서 뭐 버스 타고 국민학교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걸어서 갔었는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멀리 갔죠.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예, 네. 멀리 갔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짧은 거리만 걸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학교들 다 누구 돈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그 50년 만에 그렇게 학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단 주거 공간에서 예. 변천사의 한 방향을 정리하면 가까워졌다. 예,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옛날에 단독주택이 있을 때, 그다음에 중간에 논밭 지날 때, 뭐 이럴 때도 많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아파트로 바뀌면서 단지 한 가운데 이제 학교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죠. 이제 학교가 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예, 딴짓을 못한다. 딴 데로 새지를 못한다. 예, 사각지대가 없군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건 중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예,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도시는 학교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예요? 외국과 비교하면 어때요? 외국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좀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예. 골고루 잘 퍼져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그래요? 예. 그래서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바래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끝날 때 이제 다시 또 데리러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 영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생들이 예. 대부분이 그 노란 스쿨버스 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걸어 다니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영화에서도. 예, 그렇네.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걸어서 가요. 걸어서 안 가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런 게 있고. 예. 그러면 멀었다가 가까워졌다. 예. 이게 일단 변천사에서 가장 큰 흐름이 이거. 예. 또 다른 혹시 흐름은 있을 수가 있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제 시기 때부터 만들어진 학교들이 좀 많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 이게 또한 굉장히 그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의무 교육을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일본에서부터예요. 일제 강점기 때입니까? 예. 의무 교육을 예. 이른바 황국 신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지배자들을 위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이 의무 교육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국민학교에 국민이 황국 신민을 그렇죠. 준 말 아닙니까? 예. 그잖아요. 예. 근데 못 하긴 했어요. 의무 교육이 안 되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한참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국민학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 그건 국가가 그 해주는 것 권리가 아니라 의무. 무조건 아이는 학교에 보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 얘기니까 잠깐 또 새길로 빠져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국민학교라는 단어보다 소학교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거든요. 예. 어떻게 바뀐 거예요? 원래 소학교다고 국민학교로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처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다니는 곳은 이제 소학교였고 아, 조선인들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는 건 보통학교였습니다. 아 원래 이름이 이름이 보통학교. 보통학교? 예, 보통 일본인들만 다니는 건 소학교고 일본인들은 소학교 다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학교 다녔고 그랬다가 이게 통합돼서 국민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시민 그거 할 때 예. 소학교로 잠시 합쳐져요. 그래서 아. 일본인 소학교, 한국인 소학교, 조선인 소학교. 그래서 소학교라면 예. 그랬다가 국민학교로 국민학교로 바뀌고 이제 바로 이제 전쟁이 끝나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죠. 아 용어 변천사가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해방 후에도 국민학교를 쓰는데 이 국민자 들어가는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 뭐 아무튼 국민학교 뭐 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국민이 이제 계속 넘어오는데 실제로 정작 일본에서는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래요. 예. 국민이란 말을? 예.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말은 딱 우리 전 세계에서 두 군데 있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자체에서는 국민주택이라는 말을 이제 거의 안 쓰는데 예, 그렇게 국민학교가 된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은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곳, 예, 학교는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그 있습니다. 이제 의무 교육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변천사가 있다면 세 번째로는 그 어느 학교를 가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맞아. 예,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딱 보면 그냥 보는 순간 아 저건 학교야라고 바로 알거든요. 그냥 학교 건물이 보통 그러니까 일자로 쫙 돼 있어서 예. 중앙에 이제 그 예. 출입문이 있고 예. 좌우로 교실 예. 배치돼 있고 계단도 중앙에 예. 있고 이런 그래서 식으로. 특이한 학교는 2000년대 이후에 특히나 이제 2010년대 이후에나 지어지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학교는 그냥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루바닥이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른 걸레 가져서 항상 예. 이제 초 묻혀갖고 예. 닦고 예.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표준화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칠판이 있는데 복도가 항상 오른쪽에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창문이 항상 왼쪽에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 오른손잡이가 글을 쓸 때 자기 손 그림자가 안 지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 오, 그런 이유였어요? 예. 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다 살아 있는데 정말 예.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학교에 운동장이라는 게 다 있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동장으로 이제 학교를 갈 때 교문이 서쪽에 있었냐 남쪽에 있었냐 동쪽에 있었냐 잠깐만. 예, 뭐 이런 건데 예, 배치해서 동쪽에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초등학교는 남쪽에 있었고 예. 교문이. 예, 전통적으로 일제 시대 때부터 왔던 데는 남쪽에 많고요. 예. 예. 예, 동쪽에 있는 문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자기 그림자 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개구멍은 동쪽에 있었군요. 북쪽이죠. 아, 북쪽인가요? 북쪽이죠. 예, 북서쪽, 북동쪽 이쪽이죠. 개구멍은? 예. 예. 왜 뭐 아무튼 북쪽인데? 제일 으슥하거든요. 예. 근데, 아, 그렇지. 예. 그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공간에서 맞아요. 예, 어린 시절을 보내서 나오는 어느 학교를 예, 가거나. 예, 사회에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변천사를 잠깐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학교 공간이 주택으로 가꿔진다. 예.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초품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초품화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부터 좀 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품화라는 말 자체가 등장한 거는 2010년대 이후입니다. 2015년이니까 그때부터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말이에요.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예. 전세값 높게 받기 위해서 아니면 집값 올라가는 그런 역동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니까 네. 예전부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들은 있었습니다. 뭐 상계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도 있고 일기신도시 일산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규범상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어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근처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거죠. 그 중에 특히나 가까운 아파트를 초품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를 한 번도 안 만나는 그러니까 곳. 창문 열면 네. 운동장이 보이는 아파트. 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데를 갖다가 선호하게 된 거는 그거는
1980년대생들이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예, 그때부터. 그리고 1980년대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맞벌이 부부가 급속도로 늘어날 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더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자식이 자기밖에 없는 아이들. 이 결혼하기 시작했을 때.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요? 저희가 본방 6분 집중해서 그런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운동회를 하거나 뭐 하면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학교에서 사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예. 예, 아파트 주민들한테. 예. 이것도 초품화에서 나타난 하나의 파편적 현상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은 마을 축제였는데 그게 이제 시끄러운 그러니까 소음이 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초품화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를 주택가의 중심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 예. 그 아이디어는 정말 오래 갑니다. 1930년대부터 나왔어요. 그게요? 예, 20년대 후반, 30년대부터 그때는 나옵니다. 아파트가 거의 없을 때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거냐면 그때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 1920년대 미국 뉴욕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가 뭐냐면 한참 이주를 많이 했을 때예요. 1910년대 정말 많은 이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도시로 많이 몰릴 때 시카고라든지 이런데 뉴욕도 그렇고 이럴 때 이주 노동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마을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어른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다들 각자 자기네들의 그 국가 그러니까 예전 국가의 그 커뮤니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 헝가리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있었는데 그걸 하나의 미국의 정체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깃발을 꽂아라. 국기를, 미국기, 성조기. 그리고 거기에 어른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다가 만들어라. 뭐 이렇게 복잡하고 예. 되게 정치적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커뮤니티 액션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미국 공동체, 미국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근린주구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하나의 그러니까 이웃을 하나의 단위로 삼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일본이 가져가요. 어떻게요? 일본이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제 주택을 새로 만들 때 그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근린주구론이라고 보통 개념을 갖다 만드는데 결국은 근린주구론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옵니다. 근린주구? 예, 주구가 무슨 뜻이에요? 주택의 구역 뭐해서 이제 그런데 주택 구역? 예, 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린주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웃 단위 개념. 이웃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자. 왜냐면 주거하니까 꼭조각시가 멋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그 센터는 항상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아파트를 짓든 뭐 하든 간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1950년대 이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1990년대 우리나라하고 딱 맞아떨어진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의 주택가를 갖다가 단위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단위를 하나씩 띄워가지고 턴키로 공사를 시킨 게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래서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마을 무슨 행사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고, 그렇죠. 예비군 소집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고, 그렇죠. 다목적이 돼버리는. 예, 뭐 행방잡기 거기서 배우죠.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제 국민학교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70년대, 80년대 기억을 해보시면 운동장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제 기억에 조기축구였거든요. 당근이죠, 그거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조기축구회가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서울로 갓 상경한 그 수많은 도시인들이 농촌인이었다가 도시인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겪는 자영업자들이 하나의 마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뭔가 시설을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쵸. 원조가 이거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게 기획을 한 거고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초품화라는 개념으로는 일단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제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거의 없을 때 예. 단독주택이 있을 때 지금 얼핏 들은 거 지금 과거 영상을 떠올리면 학교는 예. 중앙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 떨어져서 좀 한가쯤 곳에 예. 좀 넓은 곳에 이렇게 있지 않았었나요? 뭐 산으로 올라가는 학교도 꽤 많았죠. 그러니까요. 예, 워낙 그 부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지가 많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도시마다 좀 다릅니다. 뭐 당연히 부산이나 이런 데는 정말 많죠. 산에 있는 면적이 워낙 없으니까, 예, 평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계획단지로 들어가 있는 뭐 면목동이라든지 불광동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대부분 다 도시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주택가 안에 있었어요. 예, 중심을 잡습니다. 근데 이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인구 10,000명당 혹은 15,000명당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요. 계속 느니까 계속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제 부지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산으로 갑니다. 그런 이유로? 예. 예. 더 이상 넓은 곳을 갖다 못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보행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먼 데에 있는 넓은 곳을 갖다가 못 하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그러니까 그 경사진곳 이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근린 주구? 예. 근린 단위. 예. 예, 근린 주구.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학교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가 하나의 어떤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해버린다. 예.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인가 측면이 있나요? 뭐 또 다른 측면이라 하면 그 공간에 대한 그 비중이라고 그럴까? 예. 그런 게 생각보다 큽니다. 비중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긴 할 텐데, 예, 이게 학교라는 게 생각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운동장이 있으니까. 예, 운동장이 별로 없어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건물이 일시적으로 많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이 근린주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이웃 단위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시 면적에서 네. 12%, 13%가 학교예요. 그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예. 오. 도시 면적, 도시화되어 있는 면적 중에서 학교의 비중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넘습니다. 그거는 학교 수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예. 학교당 면적이 넓어서 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예. 왜 면적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운동장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 운동장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운동장을 왜 많이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덕체잖아요. 지덕체. 예, 그 체육 교육과 관련돼서는 그것도 또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예. 초품화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 초품화의 하나의 어떤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예. 변천에 있어서는 뭐냐면 학교가 예. 주택구역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예. 이런 어떤 그 흐름을 그러니까 띄었었다. 예. 과거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지역 공동체를 그런 묶는 예. 하나의 중심 매개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예, 되는 매개가 되는 걸로 기획을 한 겁니다. 기획을. 예. 계획 자체가 이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다고 보세요? 뭐 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었겠죠. 근데 그래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집념 내지는 규범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서 그 마을 단위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옛날에 그 개구멍 말씀하셨는데 단지별로 입구를 하나밖에 안 만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담장으로 삥 둘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단지를 들어가려면 한참 돌아가지고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아니면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일부러 그렇게 했고 마을 버스 정거장도 딱 하나만 거기 만들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부딪혀야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도로? 예, 길목으로. 왜 그렇게 공동체 형상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이주민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 이질성 극복 차원 이렇게 봐야 예.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예. 터져본 사람들이 지역민으로 융화가 예. 되기 위해서는 예. 그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로 이제 그 상가 분양을 하게 되긴 하는데 예. 예, 목이 생기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집착이라고 할까 규범들이 1990년대까지 계속합니다. 그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의 상당 부분은 독재 시대였잖아요. 예. 그죠? 예. 뭔가 좀 속속들이 보기 위해서 이런 예. 측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목이 생기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싸움질이 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주 부딪히니까. 음. 예.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것의 형태로 주택단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네.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러면서 학교 면적 얘기에서 운동장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운동장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도시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도시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도시의 교육 공간,
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주제로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운동장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장 하면 저는 무조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운동회거든요. 예.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흙먼지 기억납니다. 예. 그렇죠. 다 진짜, 저기 흙바닥이었죠. 예.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제주 올레길을 이렇게 걸은 적이 있어요. 걷다 보니까 학교가 좀 나오는데 보니까 잔디밭이 많던데요, 요즘. 예, 잔디밭도 많죠. 그러니까. 예. 야. 뭐 인공 잔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예. 한번 했었거든요. 예. 여기 육상 트랙까지 깔려 있는 데도 많네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육상 경기하는 거 똑같이.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학교에 사람 수가 다르죠. 그 선생님 몇 번이셨어요? 저는 맨날 이사 다녀가지고 38번이었거든요. 남자 38번. 뭐가 번호? 예. 아 번호? 예. 한 반에 75명, 76명이었으니까. 예. 저 때보다 더 많았네요. 저는 보통 60명, 65명 이랬는데. 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경우도 많았어요. 80명까지도 있던데요. 뭐 야간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부제였죠. 오전반, 오후반. 예. 예. 그럼 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예. 참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옛날 얘기인데 운동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운동할 수 있는 곳, 예. 체육 예.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 보면? 맞습니다. 예, 체육 그렇죠.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운동장 기준이 이제 60년대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넓으면 넓은 대로 있는 거였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진 때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뭔가 이제 무너지는 게 없어야 예, 무너지는 되니까.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일제 시기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음. 이제 해방 이후에 1960년대 운동장 기준 만들어지면서 정말 재밌는 그 미터 수가 나와요. 대각선으로 130m일 것. 운동장 무조건 예, 그러니까 시설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60년대. 대각선으로 130m면 꽤 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폭으로 이제 한쪽으로 하면은 100m가 살짝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체력장 때 100m 뛰기 할 때 대각선으로 뛰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데는 이제 쭉 이제 한쪽 면으로 그냥 이렇게 벽 따라 가는데, 그래서 이제 대각선으로 100m는 확실히 나오거든요. 130m니까. 네. 이런 설치 기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완화됐죠. 완화됐고. 예, 이제 학생 수에 따라 다르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 다르고 되게 다른데. 그러니까 예. 운동장 설치 규정이 그랬으니까 도시 전체 면적에서 학교가 그렇죠.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예, 없죠. 예. 거기다 다 남향으로 이렇게 다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예. 뭐 아무튼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거 갑자기 또 하나 새길로 빠져서 궁금한 게 예. 운동장하고 학교 그 건물 있잖아요. 보통 예. 학교 건물은 단이 있어가지고 예. 위에 짓더라 보통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씩 일부러 올라가죠. 그랬던 겁니까? 예, 보통? 예. 왜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건물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예. 배수가 확실히 잘 돼요. 배수 측면 때문에. 예, 잠기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M 무슨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제 그 고등학교를 갔더니 교무실이 2층인 거예요. 물에 잠길 거 대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엄청 많이 나는, 그러니까 마포동학교였는데 아무튼 거기가 마포가 워낙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예. 1층에 있다가 교무실에 모든 서류가 다 맨날 침수돼가지고 교무실을 2층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1층은 뭐 했어요? 그냥 1층은 교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 단 올리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수나 이런 쪽에서는. 예. 예. 그럼 아무튼 운동장의 설치 기준은 대각선으로 130m? 예. 그럼 그게 변화되는 게 좀 언제 때요, 그러면? 2000년대 이후로 바뀌죠. 역시. 90년대 후반부터 슬슬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 2000년대 많이 바뀝니다. 그럼 바뀌었던 주된 계기나 이유는 뭐였을까요? 학생 수는 줄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보행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걸어서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규모를 축소시켜야 돼요. 아무래도 특히나 서울 같은 땅값이 비싸고 예. 하니까. 예. 그렇겠다. 예, 그래서 이제 부지를 갖다가 줄여야지만 예. 이제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운동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체육 수업.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예. 기능. 이거 말고 또 추가되는 기능이 있었을까요? 이거 운동회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 네. 혹시 사친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예. 사친회요? 예. 그러니까 선생이랑 친한 모임인데. 예. 보통 그건 이제 대학교 때 학기 예. 끝나고 이럴 때 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데 선생들한테 줄 월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육성 회비를 많이 냈죠. 옛날에 육성회비를 했죠. 예, 육성 회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주민들의 돈으로 그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 학교네. 예, 그렇죠. 예. 예, 주민들의 돈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돈을 갖다가 운영을 하려면 주민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학부형들을 쉽게 말하면 알아야 됩니다. 학부형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 이제 운동회였던 거죠. 맞아요. 예. 그때 가족이 총출동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운동회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다양한 뭐 문방구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뭐 파출소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랑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운동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행사를 하면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 해야 됩니다. 심지어 선거 유세도 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막걸리 한 잔 건강하게 예. 드시고 와가지고 예. 뭐 하기도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 공동의 그 공공 공간으로서 이제 운동장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예. 아까 이제 그 운동장 설치 규정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제 면적 말고 예. 설치되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예. 보통 저 어릴 때 뭐 학교 이제 저 운동장 한 켠에 이제 무슨 뭐 체육시설, 철봉도 설치하고 예. 뭐 이게 혹시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예. 설치해드는 예, 시설 이런 게 기준, 있었습니까? 예, 시설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 각종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철봉하고 그냥 기타 등등의 기구들인데 네. 체육과 관련된 거는 그런 그 운동장의 설치라기보다는 체육 시설입니다. 그냥 교육 시설, 교육 장비의 차원에서 이제 예. 그것들을 갖다가 그 도입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학실도 있어야 되고 뭐 음악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체육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체육 선생님들 예. 체육 과목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지덕체. 라는 거는 예.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해방 후에 이제 보건교사들이 생기고 왜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식 교육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633인데 그거 하면서 보건 수업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데 보건 수업을 누가 담당하냐면 체육교사들이 해요. 그리고 보건 교과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체육 선생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쟁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 말씀하셨으니까 운동장의 용도 저는 지금 기억에 나는 게 하나 있네요. 딱 주기적으로 전교생 집합을 시켜가지고 운동장에 일렬도를 딱 해가지고 예. 제식 훈련도 하고 예. 교장님 훈화 말씀도 듣고 예. 그러니까 몸 비틀고 이러면 맞고 예. 저 어릴 때 이랬거든요. 예. 어떤 뭐냐면 그 제식 훈련으로 설명되는 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단속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이런 기능의 공간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운동장에? 그렇죠. 예, 전교생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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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심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초등학교 때도 그 곤봉 같은 거 돌리고 막 이랬던 기억 나실 거예요.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매스 게임이라고 하는 단체적으로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임들을 예. 했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시점에 지금 생각으로 돌아보면 왜 전교생을 모아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전시든 뭐든 사람 수를 세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 사람 수를 세우려면 밤마다 줄을 세워서 몇 명인지 합계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거. 운동장의 예. 기능이 이게 있다니까. 그리고 통계를 내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예. 한 군데 딱 있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을 맞춰서 딱 한 곳에다 모아라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초품화 시대가 됐잖아요. 예. 운동장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까? 예, 많이 변하죠. 예. 예? 어떤 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면적? 예. 면적도 많이 줄고요. 예. 정말 체육만을 위한 공간이 돼버리고 있어요. 아 그게 마을 사람들한테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 아파트 단지 보면 저기 축구에 맨날 축구하고 그러던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정문이 열려서 주민들이 여기서 산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주말마다 하던데. 예. 하는 데가 있고 근데 교육청 따라 다르고 이제 교장 선생님의 그 성향 따라 다를 텐데 예. 예. 굉장히 엄격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이들 유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서 한때 저희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학교에 담장 없애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요즘 다 펜스 치잖아요. 아 요즘 다시 그러고 있어요? 예. 아. 못 들어오게 교육 공간에 못 들어오게. 예. 아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이게 한 10년도 좀 더 된 얘기인데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예. 도시에 그러니까 저기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예.
운동장 밑을 파가지고 예. 공용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그때 사회적 논의가 되게 있었거든요. 예,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일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본 사례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 좁은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공시설들 면적이 많은 공공시설들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그다음에 쓰자. 뭐 그런 이런 것도 지하를 파자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차피 예. 이제 퇴근하면 학교는 다 파는 후니까 예. 야간 주차장으로 운동장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많죠. 있었거든요. 예, 네, 좀 많았죠. 예. 그런 얘기가. 예, 좀 힘들죠, 근데. 왜 힘들어요? 아이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보행로로 바꾸고 그다음에 차도 잘 못 다니게 하고 막 이러는 판에 거기까지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근데 한다는 왜 게 그런 예, 논의는 되게 있었는데 실현된 거 별로 못 봤어요. 예. 그게. 거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예.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음. 지방자치단체 짱이나 의회가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교육자치, 교육행정, 우리 교육감 새로 뽑잖아요. 따로 뽑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교육청의 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것도 이제 혼란스러운 게 몇 개가 있는데 신시가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학교 부지를 갖다가 할당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이제 그 시도교육청이 사서 거기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 순간에 네. 거기는 시유지인가요, 국유지인가요, 공유지인가요 개념에서 어. 분명 시유지인데 시장이 시의회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교육 장소가 아니다. 예, 교육감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실질적으로는 교장의 땅인 거죠. 음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의 그 책임 하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디는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디는 좀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학교 땅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의 주인은 누구이냐? 라고 하는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공동체 거냐, 그러니까 시의 것이냐,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 뭐 마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그게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제도상으로는.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안에서 아이가 만약에 다쳤다. 학교 운동장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때문에 뭐 공을 차다가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다쳤다. 그 누구 책임이냐? 라고 하면 학교 책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외부인이 와서 공을 차다가 외부인 예. 공에 맞았는데도 그 예. 외부인 책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외부인도 책임을 지지만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 책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공간에 대한 모든 그 통제는 다 교장한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뭐 이렇게 마을에 사랑방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 공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을 갖다가 던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예. 다 그냥 교육 안에서만 해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시의 그 커뮤니티 시설은 아닌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학교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좋은 학교네. 예,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럼 주민들이 와가지고 수영을 하면 좋거든요. 그렇죠. 예, 뭐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워낙 많으니까 학교에 그 주민들이랑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것들을 협의를 하고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벌어지는 책임 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그 제도로 만들기 전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활용을 하기에는. 아,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대학교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학 캠퍼스를 개방을 하자. 그래서 시민대학이라는 이런 것들 하면서 무슨 시민 강연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캠퍼스 안에 어떤 공간을 오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학교로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쉽게 돼요. 그게 대학교 같은 오히려? 경우. 예, 성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집이나 아니면 그 학교 밖에서는 부모님이 보호자인 거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보호자가 돼 버리는 그런데 거기 이제 때문에 관리와 보호의 어려움 때문에 예. 관리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는데 예. 쉽게 그게 결정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를 짓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요즘 개념으로 하면
아파트를 개발을 해 기부 체납을 받아서 예. 교육청이 예산 투입해서 공립학교를 지어 예.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거 말고 다른 그 모델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 만들어진 게 80년대인데 네. 80년대 때 그거 하면서 택지개발에서 이제 그 교육개발, 그러니까 교육 시설을 지으려고 학교 짓는 돈을 갖다가 그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을 약간 좀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학교를 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담금이 이제 생겼는데 네. 그게 위원을 맞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택지개발 학교용지 부담금이 이제 위원을 맞아서 이제 2005년도에 용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한참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이제 학교, 그러니까 재건축 남는 비용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을 지을 때 학교를 짓는 거는 이건 공공이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아니면 신도시 개발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집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시설이나 기타 등등은 또 하거든요. 교육과 관련돼서만 일단 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짓고 뭐 이런 건 돼요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그 소송의 결과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걸 시 예산으로 다 이제 학교를 갖다가 해줘야 돼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바로 도입된 게 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 유치를 갖다가 하게 돼요. BTL, BOT, 뭐 BTO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자 유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이제 BTL을 가장 많이 쓰는데 BTL로 이제 민자가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공공이 할부로 짓는 겁니다. 공사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네. 땅값이나 기타 등등 다 할부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30년 동안 이제 그 민간 그 건설하는 데다가 이제 임대료를 주든 아니면 뭐 그 위탁 운영비를 주든 하는 거죠. 근데 저출산이 이제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폐교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또 그러니까 점검할 게 있는데 예. 일단 어차피 지었어요. 학교가 있어요. 예. 근데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육 쪽 관련돼서는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 급간 통합이라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하나로 짓고. 아예 지을 때부터? 예, 아예 그냥 그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이 많은 애들이 곧 중학생 될 거니까 예. 그냥 초등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그 학교 중학교로 가고. 저 시골에서 낼 때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예. 있었어요. 예, 중고 같이 있는데 굉장히 많았죠 옛날부터. 그렇죠. 예, 예.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제 하고. 초, 중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 운영 학교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통합 운영 학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통합 운영, 그러니까 그 운영 학교로 해서 갑자기 내가 나온 데는 국민학교, 초등학교였는데 걔가 중학교가 돼 있고 고등학교가 돼 있고 아니면 그냥 학교가 돼 있고 막 이렇게 있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통합 운영으로.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성인 교육이나 시민 교육으로 넘어갈 거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예, 거.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거대한 이 학령 인구라고 하는 이 선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누가 가져가냐는데 교육자치라고 하는 게 정말 교육계에서는 염원이었던 거거든요. 지방자치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직선으로 뽑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계속 따로 갈 겁니다. 예,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통합 운영 이런 것도 하는데 예, 폐교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럼 폐교되는 예. 지금 이제 그 제가 뉴스에서 접한 건 그 농촌의 폐교를 넘어서 이제 도시에서 폐교가 나타나고 있다. 예. 이 뉴스를 봤거든요. 예. 그럼 도시에서의 폐교는 어떻게 활용이 돼요? 아직 그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폐교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있었어요. 오히려 옛날에? 예, 왜요? 1970년대, 60년대 뭐 청포초등학교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 그 도심 안에 있었던 그 사대문 안에 있었던 국민학교들 이런 것들을 도심 공동화가 되면서. 예, 예. 그래서 폐교가 꽤 많이 됐습니다. 예. 그 땅 다 팔았죠. 민간에? 예, 그러면 건물 올리고 아파트 예. 올리고 이렇게 했던 건가요? 예, 다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개 남아 있긴 한데 네. 예, 거의 대부분이 팔리죠. 예, 그 면적이 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단지 하나인데 그냥. 단지가 만들어지고 예. 그렇죠. 학교 예. 면적이 넓으니까. 예. 그래서 폐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네. 아파트 단지가 되고 예. 나서는 예. 경험을 못 하는데 예. 이걸 누구 걸로 하느냐, 뭐 누가 돈을 받냐, 아니면 개발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러면 논쟁거리가 되죠. 학교를 팔면 매각 대금은 교육청으로 귀속이 됩니까? 시로 귀속이 됩니까?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교육청이죠. 교육청으로. 예.
땅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교,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초중등은 아니지만 단국대학교나 이런 그 한남동 지금 엄청나게 부촌인 거기 그 동네 있잖아요. 거기 그 학교 부지를 갖다가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때 엄청난 이제 갈등이 있었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되게 간단한 겁니다. 거기 도시계획 시설로 해가지고 교육시설이에요. 그러면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정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면 헐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갖다가 이제 그 매각 대금 자체를 갖다가 주택으로 변경만 해줘도 땅값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제 그러면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꿔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그건 또 시장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하고 이제 이 교육청하고의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 공간으로서의 학교라고 하는 공간, 예. 이제 미래상을 한번 좀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속히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 학교 공간을 예. 누가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여기서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줄어들 땐 그 공간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전례로는 행정적으로는 이제 동사무소가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 뭐 문화센터로 바꾸고 웬만한 거 다 구청에서 보니까 이제 주민센터 어떤 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그 역할 분담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 학력 인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네. 아이들을 감독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걸림돌이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따라서 좀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만 더 이러니까 운동장 없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갈수록 추세가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운동장이 없는 게 아니라 운동장이 시유지가 되고요. 그 바로 붙어서 학교가 있겠죠. 근데 운동장이라는 게 꼭 저기 흙바닥 이렇게 실외에 있는 게 실내 저기 운동장도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예, 그죠? 꽤 많습니다. 아 예. 지금도 이미 그런 게 많이 예, 있어요? 예, 실내 체육관이 있는 학교들. 그렇죠. 체육관. 예. 운동장은 없지만. 예, 아 그거는 그렇게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문제가 전혀 칠수 있습니다. 예, 그 돈만 있으면 짓는 거죠. 뭐. 예. 돈이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또 학생 수고 예. 연결이 된다고 봐야 예. 되는 거겠죠. 예, 학생 수와 정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도시의 교육 공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임동gun 교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